자, 두 번째 고맙습니다. 방송 주제는 이제 인도 카스트 제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가진 거 없이 대출 가능하니까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금도 제가 여유 있으실 때 사시는 게 맞고 금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아니고 자꾸 왜 은행 돈으로. 그렇지. 요즘 네. 사실 자기 집 100% 가진 사람들은 바보 취급받죠. 네. 그거를 현금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상가에 복수 투자를 하거나 뭐 다른 데다가 증권이나 이런 데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을 통한 이 자금들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되고 이러한 돈들이 돈을 낳고 돈이 돈을 낳는 상황에서 은행과 부동산 거래만 돈을 벌다 완전 보니까 그쵸. 사회적으로 소외된 네, 최하 그 불가촉 천민 같은 저 같은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불가촉 천민? 지금 그 어디서 말을 섞어? 말 섞지 마. 저도 똑같은 네. 천민이면서, 네. 누가요? 아니에요? 네, 저는 어, 아닌데요. 네, 저는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배신감 느껴지네? 아니, 왜 자꾸 같은 레벨로 하향평준, 난 이런 사람들 제일 싫더라? 야, 내가 못 버니까 너도 못 벌어야 돼. 이러면서 끌어내려 꼭 하향평준화 시켜. 맞아, 맞아. 여러분, 우리 그런 심보로 살면 안 돼요. 알았어. 내가 못 벌어도 좋은 사람이 잘 벌면은 축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비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야. 아주 그냥 둘이 꽁짝이 잘 맞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굳건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음. 아니야. 아직도 굳건한 게 이게 뭐냐면은, 자,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일에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가 본사에서 발생한 인도 천민 출신 지금 시대에 천민 출신이라고 표현 자체가 좀 웃기다. 그쵸? 네, 엔지니어에 대한 차별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당국으로부터 비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 주택국이 시스코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건데요. 이 불가촉 천민으로 불리는 최하위 계급인 달리트 출신의 엔지니어가 이 본사의 한 팀에 근무하던 같은 인도 출신자들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와 동료들은 모두 성인이 돼서 미국에 이민 온 인도 출신자들이라고 하는데, 본인들 말로는 피해자들보다 높은 그 계급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피해자의 급여와 기회가 이들보다 적었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가해자들이 오히려 그에게 보복을 가했고, 회사 측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잘못을 바로잡거나 이 차별을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 상황이 일어난 건 미국이에요. 미국. 네. 그것도 그리고 IT 기업 안에서. IT 기업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사가 그런 게 아니라 자, 인도. 천민 출신 하급 엔지니어하고 천민 출신이 아닌 한 팀의 다른 보통 평민 출신의 인도 근로자하고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같은 인도 출신들 사이에서. 근로자들끼리 차별이 생길 일은 없고 차별은 회사가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근로자들끼리 했다는 거죠. 왕따 시키고 차별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같은 이 엔지니어가 그냥 일반 평사원이고 상사가 인도 출신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 팀장이 있었다. 근데 처우는 그럴 수 있는데 급여를 어떻게 상사가 조정하나? 그건 본사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연봉제잖아요. 연봉 협상하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인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아까 거죠. 문화나 얘기한 거랑 똑같네. 너 천민인데 나랑 똑같이 받으려 그래? 그러면서 차별을 뒀고 그렇죠. 회사는 그걸 알면서도 용인한 거네. 그래서 소송을 미국에 한 거네. 그렇죠. 결국은 이겨도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는 안 변하는 거네. 안 바뀌지만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도 출신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런 계급, 우리는 몰랐는데 그 계급이 안에서 이미 너무나 굳건하다라는 거를 이제 아마 주변에도 인도 분들 보시면 그것도 보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나름 중소기업 사장을 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내가 정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미국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사장이 그러는 거야. 아유,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서로 돕고 삽시다가 아니라
임마, 응? 내가 말이야, 응? 한국에서 말이야. 나는 그래도 사장까지 했고 말이야, 응? 응? 한국 같았으면 네가 나하고 겸상이라도 할 수 있어, 응? 이놈의 라떼는 어느 나라 가도 문제구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웃기는 게요, 우리가 이제 인도를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굉장히, 뭐랄까, 좀 미개하게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가 봐. 네. 그리고 이 IT 기업 안에서 최대의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인도예요. 자, 인도 하면은 인도 공과대학이 워낙 유명합니다. 인도 공과대학 공돌이를 많이 키워내는구나. IT 계열로 특수화된 학교인데 인도 공과대학은 경쟁률도 세고요. 일단 거기는 전 세계 IT 기업들이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을 많이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데려가죠. 네. 네. 그리고 싸니까. 네. 쌀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쨌든 영어가 되잖아요. 인도 아이들은.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언어 습득력이 진짜 대단하더라고. 기본적으로 5-6개 국가를 다 해요. 그냥 인도 안에 수십 개 그 언어들이 혼용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인도의 웬만한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한 4-5개국 언어 다 띠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영국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제 상류 계급들 그 중심으로 영어를 이제 구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그때 저는 남부 첸나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메이드하고 드라이버, 그러니까 기사하고 집에서 살림해 주시는 분도 영어가 짧지만은 통해요. 통하는 영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과대학을 나올 정도면은 영어가 충분히 되는데 나는 인도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 그 억양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영어가 심각하게 문제구나라고 느꼈던 게 공항에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인도 말인지 영어인지 몰랐어요. 필리핀 영어하고 비슷한 네. 그 혹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잘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도 세요? 억양이? 네, 많이 공항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인도 사투리가 네. 있어, 영어 안에. 너무 세더라고요. 너무 세서 제가 계속 저 진짜 좌절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 알아듣는. 왜냐면 저는 영국 갔을 때는 영어를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인도는 도저히 못 이게 알아듣겠더라고요. 살짝 문화가 영국식 교육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자랑처럼 아니요. 하는데, 영국을 네. 연수 갔을 때, 잠깐 여행 갔을 때, 연수대. 예,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제주에서, MBC에서, 회사에서 한 열흘 정도 유럽을 보내줬는데, 거기서 영국을 들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영어가 들릴까 안 들릴까가. 근데 영국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미국식 영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영국 영어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들은 영국 본토인이라기보다는 영국에도 워낙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드라이버를 주로 하시고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영어를 제가 알아들으면서 영국 영어가 그렇게, 물론 그분들도 억양이 센데 인도는 억양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럭키라고 유명하신 외국인 있잖아요. 인도 출신의 외국인. 그 럭키가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후에 나와서 저랑도 친분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첸나이를 가서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 럭키. 그랬더니 자기도 남부 지역의 영어는 못 알아듣는다고. 럭키는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네. 이런 인도 안에서 공과대학을 나와갖고 IT를 배워가지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들이 이른바 신분적인 그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불가촉 천민들, 최하위급의 이걸 뭐라 그러더라?
그 인종 구분 먼저 얘기를 해줘봐요. 네. 네. 자, 아니, 카스트 제도 먼저 설명을 해줘봐요. 네. 일단 진정하시고요. 네, 진정해야 돼. 아, 나 선민 얘기 나오고 흥분했어. 예,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노키아 등 세계 IT 시장을 주도하는 굴지의 대기업의 인도 출신 최고 경영자도 많고 직원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미국이 한 해 8만 5천 건의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을 하는데요. 이 발급 대상자의 70%가 인도인들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 인도의 IT 서비스 업체들은 이 H-1B 비자를 이용해서 소속 기술자와 개발자를 최대 시장인 미국 내 고객사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도 본사에서 미국으로 파견을 나가는 식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으면은 미국 영주권 내에서 받아서 사는 그렇죠. 거지. 미국 내에서 다시 그 IT 기업으로 흡수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성을 보면 그 사람의 카스트, 계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 사이의 차별과 카스트는 여전합니다. 자, 카스트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 힌두교도 특유의 신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가 힌두교 국가거든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자이나교라든지 시크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들도 그렇죠. 많이 이슬람교도 났어요.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사실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힌두교에 대한 어떤 반동적 차원에서 나온 종교들이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그래서 그냥 카스트 하면 인도 이게 아니고 인도 힌두교도들 간에 유독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되고요. 인도의 의회나 정치나 주요 요직들을 전부 다 힌두교도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힌두교도를 위주로 한 정책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죠. 힌두 민족주의를 항상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힌두 민족주의를 계속 자극해요. 네, 그런 방식으로 또 정치적인 꼼수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카스트 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가지 계급이 있잖아요. 제일 위가 승려 계급인 브라만, 그 밑에가 군인, 통치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그 아래쪽 농민 상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밑에 수드라, 천민 계급이 있는데 그나마 수드라까지는 우리가 불가촉은 아니에요. 불가촉은 아니에요. 어머! 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아예 이 카스트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서 정말 불가촉 천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죠? 전체 네. 인구 중에? 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인구의 30.8%고요. 그리고 상위 계급이? 네, 상위 계급. 30.8%고요. 자, SC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가촉 천민인데 이게 인구의 19.5%입니다. 거의 20%네요. 네, 많습니다. 전체 인도 인구가 현재 한 중국을 넘어섰단 말도 14억 있어요. 14억이 5천?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은데 20%면 어휴 얼마야? 엄청 3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불가칙 천민으로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도는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공화국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카스트 제도가 이 헌법을 아예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이렇게 딱 박아진 적은 없어요. 하지만 통용되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차별하는 건 금지한다. 라고 헌법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자체가 불법이다가 아니고 헌법에 카스트 제도의 근거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건 그 불법이다라고 헌법을 박아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불가촉 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네. 이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상 제도 같은 것들을 헌법에 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낮은 등급들을 위해서 쿼터제를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 사는 애들은 교육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기회가 없으니까 아예 학교 교육이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혜택을 줍니다. 대입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 들어가 공무원 특채 같은 데다가 이제 일정한 쿼터를 줬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인구가 20% 가까운 인구가 있다 보니까 전체 이- 고용자 수의 50%의 취업자가 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교육을 못 받고 최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취업은 제일 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계급들은 불가촉 뭐지? 천민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역차별 당하는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야, 내가 비록 불가촉 천민이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면 또는 내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나한테 사회적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그 정치인들도 커트제가 에 따라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계급이 높지 않은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자,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IT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현업 종사하는 분은 알지만 엄청난 노가다예요. 계속해서 반복 작업이고 하루 8시가 야 알바니?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 빡센 노가다인데 이 바닥 안에서 사회 진출 욕구가 높은 이쪽 출신의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렇죠. 왜 배우고 좀 있는 애들은 열심히 하기 싫어. 원래 게을르잖아 그쪽 애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연락에 열심히 하면서 일종의 역전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의 최고로 큰 고용이 IT 산업인데 이 IT 산업의 주요 서비스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해요. 나 지금 프로그램 뭐 돌리는데 뻥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거 관리해서 뭐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준다. 고객님 이건 이렇게 해보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보시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인력들을 미국인으로 쓰면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걸 전부 다 영어가 통하는 인도인. 인도에다가 지점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전화를 했는데 AS 센터는 뭄바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걔가 받아갖고 이 새끼 영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도 이게 인도일까 생각하진 않지. 그 안에서 전산 처리를 해주면 이게 다시 미국에 와서 서비스로 연결되는 일종의 IT 서비스의 주요 허브 기지가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내에서는 이제 하층민일수록 인도 공과대학 어떻게든 진학을 하려고 거기만 나오면 일단 취업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세도 보장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출세를 하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가서 열심히 하면 뭐가 돼? 미국 시민이 돼.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신분 상승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인도는 어느 정도로 이 계급이 심각하냐면은 제가 대학 때 그 인도 철학 시간에 배우면서 자띠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카스트 제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띠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가문, 직업에 따라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트는 그냥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툭툭툭툭 구분해 놓은 것 뿐이고 이 안에 가문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또 세분화가 되는 거야. 네, 그걸 자띠라고 그러는데 이 직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그 인도에서 빨래하는 직업 있잖아요. 그 직업군이면 애도 인도 공과대학교를 가거나 본인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내가 좋은데 취직했어. 부자야. 또 뭐 돈을 많이 벌었어. 큰 집에 살아. 그래도 불가촉 천민의 신분은 계속 세습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돈을 벌면 차라리 인도에 안 남아있는 게 낫죠. 그렇죠. 인도에 안 남아있는 게 낫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후손들과 친척들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이 외국에 나가면 기존에 나가 있는 인도의 중산층 내지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불같이 천민 어디서 돈 좀 벌었다고 여기 와서 유세를 해. 이런 식의 거죠. 사회적 갈등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근데 이거 뭐 딴 나라 못 나라 얘기 같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일반 서민들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재벌가의 자제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놀면서 야, 그 서민 애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걔들은 있잖아요. 우리 사람 취급 안 해요. 지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그게 이런 거는 고현정 씨를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고현정 씨가 뭐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당해갖고 아니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아니 그러면 음. 이런 그 재벌들의 왕따를 가장 심하게 당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삐뚤어진 인격자가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아는 분 중에. 진짜 네, 누구야? 이명박 씨라고. 네. 이분이 불가촉 천민 출신의 좌파 운동 출신으로 재벌 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현대건설 사장인데 라고 생각하고 재벌가 파티에 명함 들고 들어갔다가 엄연히 그 운동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중요한 건 어찌 됐거나 자기도 이제 그룹사 사장이라고 그 모임에 한번 참석을 했다가 아주 이제 처절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 평생의 목적은 재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 하나로 일념으로 살아오신 나머지 대한민국을 탈탈 털어먹어버리는 쥐새끼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게 재벌의 폐해 중에 제일 크게 끼친 거야 우리나라에.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게 만든 게. 네. 아니 그래서 왜 저는 그 예전에 우리 세만시 작가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평론가님 영국 왕실 얘기를 하면서 그 영국 왕세자비는 과연 그 해리 왕자가 결혼한 마클 메건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해 준 줄 아세요? 그 케이트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꿈이 본인이 이제 왕세자비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왕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아무 직업 가진 적 없고 오로지 그건 진짜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네, 그것만 쫓아다닌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죠. 아마 케이트 미들턴은 마클 메건이 되게 천박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디 헐리우드 배우 주제에 우리 왕실에 들어와? 라고 얘기할 것이고, 메건 입장에서는 케이트가, 한심해. 서로를 그냥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서로 비슷할 것 같아요. 다이아나 왕세자비도 네. 평민 출신이라는 그것 때문에 왕실에서 엄청. 많이 따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별것도 없으면서 사실 따지고 그러니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그룹들 내지는 다른 계층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어디에나 있어요. 그게 그럼요. 제일 심한 게 이제 외놈들의 이지배 문화 같은 게 생긴 거지만 어느 조직 사회에서는 이런 나쁜 악습들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오랫동안 어떤 사회적 간섭을 무너뜨리는 거, 양반 상놈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때는 없었지만 저 어릴 때는 있었어요. 실제로.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몇 년도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관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부리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할 때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무슨 땡 무슨 쇠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이제 정상화되는 기간이 저희는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하지만 개방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빠르고 유지되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그게 유지돼서 흘러나가는 게 관습처럼 간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사실 저는 지금도 저는 그들만의 세상을 꾸리고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양반들의 특징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 조선시대 초기에 이 양만과 천민을 구분할 때만 하더라도 천민이나 중인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면세 혜택을 받고 군역을 안 지는 특권층으로 존재를 했지만 전체의 숫자가 1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선시대 중후기를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양반이 65%가 되고 중인과 천민이 35%가 되다 보니까 국가재정도 안 거치고 군역도 안 거치고 남아있는 얼마의 하층민들이 모든 사회적 부담을 끌고 가는 국가가 돼버린 거야. 맞아. 그래서 그게 조선의 신분제도라든지 사회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원인도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별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일하고 누구나 특혜가 없는 상황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신분제도가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신분의 차이, 출신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제도가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왜 재벌들과 정치인들과 왜 그들만의 결혼, 아우 그 혼맥, 난 봐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한 것들에 연연할 수밖에 얽매였던 시대 자체가 그들의 기득권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네, 똑같죠. 계속해서 그걸 보험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이재용도 감옥 보내고 네, 맞아. 네, 아니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감옥 누구든, 가야 되는 거고 누구든. 잘못한 사람은 빵을 훔치든 3천억을 훔치든 비자금을 조성하든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맞아. 장모의 잘못을 사위가 캄프라치 해줬으면 나중에 사위랑 장모는 장모도 같이 가야 가야 되는 거고 말도 안 판사님 되는 저희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법이 세고 자기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다워. 검사들도 공무원이야. 국민이 낸 맞아.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들이 왜 국민 위에 서 있려고 그래? 맞아. 심지어 니들은 선출 권력도 아니잖아. 하다못해 최고의 선출 권력인 대통령도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 세상에 니들이 뭔데? 니들 공무원이라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본분에 맞게. 본분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네. 그 미국에 일어난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가 이제? 네. 뭐 아마 벌금 물겠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도라는 나라가 바뀌지 않는 안 바뀌어요. 이유는 지금의 인도의 대다수 지배계층과 재벌들을 이 신분제도의 카르텔 안에서 만들어낸 일부 몇몇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전부 다 쥐고 있기 때문인 거고, 결국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참여해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인도도 변하기 어렵다라는 그럼- 교훈을 얻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갈 때 제 친구는 약간 까무잡잡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전화로 얘기하면서 인도 내게 뭔가 설레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넌 아마 여기 오면은 엄청나게 대접받을 거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피부 하얀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고. 어머나! 그래서 진짜 에이 뭐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정말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오래 뿌리 박혀 있어요. 심지어 백설공주 증후군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백설이란 뜻이 제가 눈처럼 막 희고 막 이런 의미잖아요. 거의 백색침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문희정 평론가는 거기 가면 공주보다도 더 대접받겠네. 저는 뽀해가지고. 진짜 보통 사람보다 더 하얗신 편이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 수준인데 진짜. 그래서 인도에서는 밝은 피부는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왜 미백 화장품이 인도에서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화이트닝 제품 이런 거 엄청 인도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래도 인도 사람들 중에서 약간 하얀 쪽, 왜냐면 북쪽에 키도 크고 아리안족, 그러니까 이란하고 인도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이 주인공들은 다 하얗구나. 네, 하얗고 키도 크고 그게 이제 어. 이란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아리안족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인도 북부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알아? 남부 쪽은 또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거기는 새카맣잖아. 새까매요. 드라비다 민족이 있고 벵골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까맣고 약간 그러니까 북쪽하고는 인종이 약간 다른데 실제로 그런 피부색에 의한 어떤 차별이 좀 심하다고. 그러면 문화나는 이제 말년에 인도 재벌한테 시집가면 되고, 네. 우리 보미 작가는 몽골 추장한테 시집가면 되고, 네. 네. 그쪽이 좋아하는 우리 떡대가 좋은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발리우드의 주요 작품에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절대 어두운 피부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대체로.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인종차별 문제 터지면서 인도 이제 그 배우가 유명 배우가 인종차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트윗을 날리니까 밑에 댓글이 야 너부터 차별하자. 너도 특혜 받고 있잖아. 라고 식으로. 욕을 먹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어두운 피부색을 밝게 바꿔준다면서 흰 피부를 더 나은 피부색이라고 썼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밝은색, 화이트닝,
라이트닝 이런 표현들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피부가 꼭 하얘야 이쁘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다는 거죠. 선영님이 나한테 스패나 던졌어. 뭐라고? 송 작가는 인도 가서 빨래 해야 된다. 피부색만으로 보면. 네. 갑자기 충격을 받아갖고. 그래도 네, 직업은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에피는 이제 그래도 직업은 그만하고 가질 수 싶네요. 있대요. 직업은 가질 수 있어요. IT 안 해. 나 기계치야. 네. 다음 에피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뭘 해야 되나 지금 오늘 광고주님들한테 해드릴 게 많은데 블루베리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블루베리 이거 진짜 네. 맛있더라고요. 이 블루베리가 지난주에 처음 그게 나갔죠? 방송에 나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문들이 있었나 봐요. 아 진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블루베리는 아무리 많이 사게 되면 금방 물러져요. 맞아요. 금방, 생으로 먹는 금방.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분할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2만 5천 미리 원이니까 결제해놓고 한 10만 원을 딱 결제를 하시면 12만 원을 결제를 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정한 날짜에 수확한 걸 따가지고 신선하게 1kg씩 보내드린답니다. 그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러네. 아예 처음에 주문하실 때 많이 주문하실 거면 단품을 많이 주문하지 마시고 아예 4주치 결제할 테니까 뭐 수요일날 보내주세요, 목요일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규칙적으로 갓 밭에서 딴 블루베리를 따서 보내드린다는 거죠. 나 10만 원 결제해줘. 해주는 거야? 네가. 알았어요. 네. 아니 농담이에요. 당신 월급에서 빼고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주문하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뭐 아마 8월 중순 되면 어느 정도 실물이 끝나고 나면 이 생과가 끝나고 나면 이거가 아닌 즙으로 가지고 이제 그 상품을 바꿔서 제품을 출시할 거라 그래요. 지금 실물도 뛰어나오는데 지금 알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새로 받아봤는데 지난주보다 알이 더 커졌어요. 맛있겠다. 그래갖고 굉장히 말랑말랑해졌어. 일반적으로 씨알이 더 굵어졌어요. 이게 지금 한참 숙성기인가 봐. 요때가 전성기인 것 같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전기배송. 네. 전기배송 한 진짜 8일째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이거 먹기도 맛도 있지만 실제 이게 눈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 쪼잔한 질문이긴 한데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5,000원이잖아요. 네. 두 팩에 500g, 500g, 1kg에 25,000원이고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은 3,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근데 저희가 10만 원을 내고 정기 배송을 하게 되면 12만 원이죠? 이제 2,500원씩 25,000원이니까 사주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10만 원을 내게 되면 별도의 배송비를 물 필요 없이 4번 동안 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 배송. 계속 무료 배송 되는 걸로 일단. 네. 좋다. 좋네요. 네. GMO 블루베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다 직접 키우시는 농장이고요. GMO 아닙니다. 농장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농장이 크세요? 농장이 크신 분이셔요. 네, 광고주님이. 농장이 큰 분이셔요. 아무튼 그래서 조생종부터 그 만생종까지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셨대요. 그러면은 기간별로 그렇죠. 조금 단기로 조금별로 이제 추가가 될 시간이 지를 때마다 조금씩 알의 형태나 맛이 조금씩 다르죠. 왜 여러분 귤도 망감류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는 조그마한 귤, 조생귤은 그 왜 겨울철 이제 시작되면 초입되면 나오잖아요. 가을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조생귤은 끊어지거든요. 하지만 한라봉, 그 다음에 뭐 청견, 뭐 이런 귤들은 망감류예요. 망감류에서 뒤에 나와요. 전문적인 제주도 지식 나오네. 하여튼 중요한 건 똑같다는 그만큼 거네. 다양한 블루베리를 신선하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태생이 아니시고 제주 MBC 4년 있었죠. 공채 4년 살았는데 40년 산 사람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 지역 방송 많이 했어. 감귤 가지고. 네. 아니, 왜 맨날 뉴스에서 겨울철 되면 있잖아요. 뉴스, 그 제주 MBC 뉴스에 꼭 매일같이 감귤류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요. 왜냐면 당도, 산도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몇 브릭스 이상. 그래서 한라봉은 기본적으로 13브릭스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도가. 네. 그래서 뭐 귤의 당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꼭 사고가 일어나요. 이거 귤을, 왜 우리가 사는 귤이 반질반질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화학 제품으로 닦아요. 근데 꼭 그거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어마해! 이씨. 브루베리보다 감귤을 더 홍보하고 아니, 있어.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아는 지식으로 못 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못 그래서 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노지감귤, 그러니까 가리고 있네? 그런 화학 제품 안 바른 거 노지감귤 그냥 사 드시는 게 좋다. 아. 그리고 남제주 서귀포 이쪽 귤 참 좋다. 뭐 이런. 그러나 블루베리, 지금은 블루베리의 계절이니까 예, 우리 청보라 농원에 정말 친환경 무농약 블루베리, 예, 정기 배송 10만 원 결제 떡 하시고 정기 배송 드시면 진짜 좋겠네요. 네, 4주 네. 동안 여름 내내 좋다. 네.